안녕하십니까.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이론. 이번 시간에는 한 칸 행마의 어떤 사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칸 행마는 뭔가 수세에 몰렸을 때, 돌을 수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행마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텐데, 자, 백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왔을 때, 흑은 수세에 몰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둑돌이 수세에 몰리면, 공격을 당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뭔가 수습을 깨하게 됩니다. 돌을 강하게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 자체에서 집을 만들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집을 만들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미생마로 쫓기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달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달아나는 방법. 자, 중앙으로 달아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또한 끊기지도 않으면서 뭔가 발빠르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마법이 한 칸 행마라는 것이죠. 한 칸 행마.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백이 공격을 해왔을 때 한 칸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내 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마지막 방법은 붙이는 겁니다. 돌을 붙이는 거예요. 자, 붙인다라고 할 때는 날일자 붙이기가 있고 한 칸 붙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붙이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흑한 점을 한 칸으로 뛰어 도망가는 것은 가장 무난한데, 또 다른 방법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은 붙이는 것도 있다 이거죠. 날일자 붙이기. 이쪽에 또 날일자 붙이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둑돌은 붙이면은 강해집니다. 내 돌이 강해지지만 상대방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붙이는 것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백이 뭐 이렇게 젖히고 둘 때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어도 어떻습니까? 이쪽이 지금 뭔가 이쪽 방면이, 좌상기 방면이 돌이 강해져 버리니까 백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돌을 안정시키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백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뻗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흑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끊기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둬야 되는데, 좌상기를 일단 굳혀주고 두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붙이는 수가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쪽으로 붙이는 것도 동일한 이유로 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칸으로 띄어서 달아나는 것이 제일 좋은 행마법이다. 그러니까 수세에 몰렸을 때, 돌을 수습할 때 한 칸 띄어서 수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마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 한 칸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해오면 계속 한 칸으로 달아나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수세에 몰렸던 돌이 한 칸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뛸 수 있으면 당장에 죽을 걱정은 없다 라고 뭔가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손을 빼고 또 다르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자, 공격의 급선은 상대방이 한 칸 뛰면 안정이 되니까 한 칸을 뛰지 못하게 모자 씌우는, 이게 굉장히 통렬한 급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공격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공격은 상대방 돌을
잡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죠. 이 돌을 잡을 수만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잡지 못하더라도 이 흑돌이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돌이 살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좌상기 방면은 흑이 A로 침투할 수도 있고 또 B로 침투할 수도 있고, 침투의 급소가 두 군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백집이 아니죠. 그런데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을 통해서 그 약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게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이 이렇게 도망갈 수는 있는데요. 백은 잡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흑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좌상기 방면에 집을 굳힌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공격의 발상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행마법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한 칸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한 칸 모양을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백이 어떻게 행마하는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씌우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막히면 안 되니까 밀고 나가야겠죠. 그러면 백은 이곳을 이렇게 뻗습니다. 자, 흑이 또 이 장면에서 도망갈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행마를 뭔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 행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수의 마늘모 행마라는 것인데, 이렇게 백이 밀고 받을 때 뭐 이렇게 또 지키게 되면 여전히 흑은 공격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밀고 나와도 이렇게 대젖혀버리면, 2단 젖혀버리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망갈 때 이렇게 하수의 마늘모, 이렇게 하수의 마늘모는 여기 마늘모는 마늘모 행마지 않습니까? 호구자리 급소에 돌이 놓여 있죠. 호구자리 급소에 돌이 놓여 있으면 이게 하수의 마늘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흑은 마늘모 행마가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행마를 하기에도 끊기니까 또 안 되죠. 끊겨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뭔가 행마를 해야 되는데 한 칸 행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흑은 무조건 한 번 더 밀어야 됩니다. 한 칸 행마를 만들기 위해서 두는 것이죠. 이때 이제 백도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젖히고 뻗을 때 호구를 쳐버리면, 바둑 둘 때 호구 모양은 굉장히 튼튼한 모양이거든요. 아주 강한 모양이 됩니다. 미생마가 세력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 행마보다도 더 좋은 모양은 호구 모양입니다. 호구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백은 흑이 밀었을 때 절대 젖히면 안 됩니다. 뻗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뻗어야 됩니다. 자, 흑은 여기서 이제 뭔가 중앙으로 또 도망가는 수를 택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행마하는 것은 또 하수의 마늘모입니다. 하수의 마늘모 행마인데 호구자리, 호구를 만드는 급수의 백돌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마를 가리켜 하수의 마늘모라고 부릅니다. 자, 백이 계속 씌워버리면 붙여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뻗기만 하더라도 집은 집도로 붙여지고 계속 또 쫓기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수의 마늘모는 좋은 행마가 아니다. 자, 한 칸 행마가 제일 좋은 행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붙이는 것은 한 칸 모양이 됐죠. 그나마 뭔가 차선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칸 붙였으니까요. 한 칸 모양을 붙였으니까. 그렇지만 젖히고 둘 계속 밀어가면 약간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왕 한 칸 행마를 할 때는 붙여서 한 칸 행마를 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한 칸 행마하는 것이 좋은 행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흑은 어디를 둬야 되냐면요, 한 번 더 밀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 행마입니다. 백이 받을 때 비로소 한 칸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백의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오면은 계속
뛰어나가서 백의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백은 공격을 하면서 좌상기를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약점들을 가볍게 다 없애버렸죠. 이게 이제 공격의 효과라는 것이죠. 백은 또 이쪽으로 받질 않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또 바전자 급소가 남으니까 쉽게 이제 공격은 쉽지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날일자 씌우면 이때는 또 붙여 뻗어서 약점을 끊는 약점을 끼워준다면 수습이 되겠죠. 그래서 달아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칸 행마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한번 또 행마의 중요성, 한 칸 행마의 중요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목에서 3, 3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자, 백이 입구자로 이렇게 계속 추궁하는 수가 굉장히 좋은 행마인데요. 이때 백이 이제 흑이 도망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는 것은 하수의 마늘모입니다. 이 마늘모인데, 자, 호구자리 급소에 다 가 있어요. 이 백돌들이. 흑돌이 호구를 만드는 급소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마는 없습니다. 이런 행마는 고수들은 절대 이런 행마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밀고 나가면은 이게 더 좋은 행마이긴 한데요. 백이 이렇게 뻗기만 하더라도 또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또 하수의 마늘모니까 밀고 나와야 되는데, 젖혀서 두게 되면 사선에 집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흑은 호구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습은 됐습니다. 돌이 안정은 됐어요. 그렇지만 하변에 집을 굳혀줬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이 정도 행마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잘 두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선수가 되면 약간 또 기분이 나쁘죠. 뭐 이렇게 이제 뛰게 되면 흑은 뭔가 실속이 없습니다. 백은 양쪽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흑은 실속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돌이 안정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수보다는 어떤 수가 더 좋은 수인가 하면요, 한 칸 행마를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이곳을 하나 찝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자, 이으면은 어떻습니까? 한 칸을 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수의 마늘모도 하지 않고 뭔가 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구자리 급소를 둔다면 쉬워서 101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호구 모양이 되니까 흑이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칸 모양을 어떻게 했는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을 선수를 하고 이을 때 한 칸 뛰는 이 행마, 이게 굉장히 좋은 행마다. 흑은 또 여기서 한 칸 뛰질 않고 이렇게 씌울 수도 있습니다. 씌워가지고 101점을 압박해서 두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수습할 때 이 한 칸 행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흑이 침투를 하니까 백이 이렇게 마늘모로 씌웠습니다. 자, 보통은 백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한 점을 안정만 생각하다면 한 칸 띄어야 됩니다. 흑도 띄고 백도 띄고 흑도 띄고,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근데 이제 요 모양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적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한 칸 띄면 나중에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붙여 넘어가는 수를 없애기 위해서 마늘모로, 또 이제 이쪽 오른쪽에 이제 백돌이 강한 자기 편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둔 겁니다. 자, 이때 흑이 어떻게 행마하는 것이 이제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갈 때는 한 칸 행마가 최고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한 칸 행마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칸 행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하수의 마늘모입니다. 하수의 마늘모. 자, 밀고 이렇게 이제 뻗을 때 백이 한 칸을 띄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흙도 한 칸을 띄면 안정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둬도 크게 나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행마보다는 어떤 행마가 좋으냐면, 일단 이 자체가 하수의 마늘모니까요. 여기를 하나 밀어가는 수가 기본 행마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제 젖힐 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빈삼각을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빈삼각은 행마법 중에 아주 모양이 나쁜 행마법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지금은 한 칸으로 붙이는 것이 좋은 행마법입니다. 자,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치고 단수 쳐버리면 101점이 잡혀버립니다.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뻗으면 호구를 쳐서 아주 좋은 모양으로 수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붙일 때, 한 칸으로 붙일 때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빈삼각이니까. 빈삼각 모양이지 않습니까? 빈삼각, 비어있는 삼각형.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젖혀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이 좋을 수다. 붙여서 젖히면 호구 모양으로 안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행마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붙여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돌을 안정시킬 때 자체에서 사는 방법, 중앙으로 한 칸 행마나 기타 끊어지지 않는 행마로 달아나는 방법,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붙이는 수도 가능합니다. 왜 붙이는 수가 가능하냐면, 보시면 여기 이제 백돌이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이 백돌을 강하게 만들어줘도 흙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가 없다라는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젖힌다면은 뻗어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뻗는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비로소 한 칸 띄어서 뭔가 안정된 형태로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임수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젖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쪽에 이제 뚫리니까 안 되는데, 단수 치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젖히면 안 됩니다. 끊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는 것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닙니다. 물론 막아주면 끊어가지고 이것은 백이 좋은데요. 흙이 늦추는 수가 있습니다. 뚫어도 같이 뚫게 되면은 이것은 왼쪽에 백두점이 아주 궁핍한 모양으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백이 아주 불리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또 이렇게 치받아 가지고 이렇게 돌파되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흙은 밀고 나가는 행마도 있고 붙이는 행마도 있다. 젖히고 뻗고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한 칸을 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달아날 때 한 칸 행마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수의 실전을 가지고 행마를 한번 볼 텐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두 칸 벌림에 대해서 흙이 치중하고 막아가지고 뭔가 지금 102점을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흙도 좀 약하거든요. 이 흙 2점도 약한데 이제 백이 어떻게 행마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인데요. 자, 이때 백이 뭐 이런 거 붙이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흙이 강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뻗고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붙이면 돌이 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은 내가 약하지만 이 2점에 대한 공격도 뭔가 엿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달아나더라도 어떤 행마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한 칸 행마가 좋은 행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는 한 칸으로 또 달아나야겠죠? 계속해서 백도 무조건 한 칸으로 둬야 되고 흙도 한 칸으로 둬야 되고 이게 필연적인 행마법입니다. 한 칸 행마, 서로가 몰렸을 때는
한 칸 행마가 필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다 보면 공격적 공세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필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 뭔가 놓일 때도 있거든요. 이때 한 칸 행마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수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